자, 어쨌든 5월 교육청 작년 거. 자, 1번 이게 단원별로 이게 순서가 잡혀갖고 문제 번호랑은 상관이 없어요. 단원별 그냥 수원의 제일 앞 단원 지수로 제곱근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1번도 상당히 애들이 많이 틀려왔는데 근데 또 잘 찍어왔어. 자, 이거 뭐 대충 이제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은 금방 풀어요. x가 마이너스에서 5의 정수를 집어넣는 건데 a라고 하는 애는 x의 실수인 4제곱근이고 b는 x의 실수인 3제곱근이야. 그러니까 이제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가 9개, 7개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양수가 들어가면 이 a 집합은 이게 양수가 x의 값으로 양수가 들어가면은 이게 2개씩 나오지. 2개씩. 0이 들어가면 1개가 나오고 음수가 나오면은 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음수는 뭐 카운팅이 될 이유는 없고 거기서 9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수가 이게 총 합쳐서 9개의 원소를 가지려면 양수가 4개 그 다음에 0이 1개 0 뭐 하나밖에 안 되니 5개의 원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보는 게 x의 원소의 합의 최대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마이너스에서 5까지 그냥 역순으로 5, 4, 3, 2 한데 이미 4개가 양수가 다 됐으니 이제 0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a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x의 원소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b에서는 실수인 세제곱근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세제곱근이면 홀수니까 이게 7개가 나오려면은 7개 음수는 그러니까 홀수면 무조건 1개씩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음수면은 무조건 하나, 둘, 셋, 넷, 5개 얘를 건드리지 말고 여기서 이제 합의 어쨌든 최대를 만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만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B는 이렇게 3개, 4개 해갖고 7개로 맞춰주면 돼요. 뭐 다른 조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해보면 똑같아져. 그냥 뭐 이런 상황이야. 이 정도만 하고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면은 여기 옆에 있는 거 문제 풀어봐. 자, 하여튼 뭐 요게 문제가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 4번은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지수로고 점근선 이제 좀 많이 어려운 것들 했을 때 이제 그때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만 합시다. 자, 지수로고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게 뻔해. 이게 요즘에는 이제 y는 ax 이 형태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 함수의 특징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 a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0에서 1일 때 그러니까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요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점근선과 정점 요거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킬러 문항들이 다 만들어져. 그러니까 정점도 별거 없고 점근선도 별거 없죠. 너희들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릴 때 fx를 2개로 케이스를 나누는데 3b가 되고 a라고 하는 데서 관계가 나눠지고 마이너스 x 더하기 5 더하기 3b에 x가 a보다 크고 자 a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감소함수예요. 오른쪽은 감소함수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쪽은 증가함수라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2에 a 더하기 3 더하기 b 얘는 정근선이 일단 b가 돼요. 대충 뭐 정근선 뭐 이 정도 합시다. y는 b 얘는 정근선이 3b지 3b 여기서 b가 양수라고 되어 있어. 여기 3b 그래서 얘를 오른쪽에 있는 애를 그리면 어딘가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올 거야. 그쵸? 정근선 별거 없지. 그 다음에 얘는 정근선이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얘가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 결정하는 거야 문제가. 그걸 끝입니다.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 3월 모의고사에서도 했었다. 이거 비슷하게. 그게 다 경계하고 관련돼 있어요. 경계하고. 어디까지 보내야 돼?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여기까지 딱 보내는 거야. 여기까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이게 답이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면 돼. 조금씩 보정해가면서 하는데 이게 답이야.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제 해석이 상당히 어렵게 뭐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데 그래 봐야 뭐 여기다가 딱 걸쳐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b보다 여기다 이제 y는 t라고 하는 애를 걸쳤을 때 만나는 점이 한 개가 되도록 하는
t의 범위가 b에서 k인데 여기 b보다는 큰 거니까 이렇게 한 개 되다가 요 k의 최대값이 4b 더하기 8이 돼야 된대요. 4b 더하기 8. 그러니까 3b를 넘어가야 돼. 여기 b가 양수니까 4b 더하기 8은 더 큰 값이란 말이지. 요런 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중간에 개수 변화가 생기면 안 돼. 이렇게 한 개 되다가 여기도 한 개, 여기 조금 더 올라가면 정근선에 또 한 개 돼서 요 위치가 4b 더하기 8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 이제 방정식 풀면 돼요.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값이 2에 마이너스 a 더하기 5 더하기 3b가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a를 집어넣은 요 값이 여기가 이제 3b,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3b. 요거 이제 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미수 2개, 식 2개니까 100% 풀려요. 하여튼 이게 요즘 대세고, 이게 수능까지 나올 가능성이 무지 크니까 이런 스타일 잘해야 돼. 요거 방학 전에 한 번 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고, 6평에 나오면은 할 거고, 당연히 6평에 안 나오면 여름방학 딸 겁니다. 여름방학 때. 자, 하여튼 요 스타일 문제는 좀 뻔해요. 정근선, 정점, 증가 감소 다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만 신경 쓰고 잘 푸시면 돼요. 잘 찍으면 돼. 자, 뭐 넘어갑시다. 도형 문제 한번 보자. 도형이 좀 어려운데. 근데 도형의 기본기를 묻는 문제였어, 이게. 수직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나는데, 좀 크게 C, B, A, O, B, C,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정도 합시다. 여기가 수직, 여기가 E. 자,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그냥 도형 자체가 그냥 어렵게 보여서 애들이 손을 안 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뭐 그냥 킬러 모양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4점짜리 이렇게 쓱 들어가니까 애들이 그냥 다 멘탈이 나갔어. 자,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이 도형 문제 풀 때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무조건 쓰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어디에서 사인 법칙을 쓸지, 어디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지, 그것만 잘 정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먼저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6이에요. 6. 중심각의 크기가 여기가 수직, 부채꼴이 있고요. AC가 6일이네. 6길이가 4루트 2. 여기 길이를 왜 알려줬을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이 선과 관련이 있는 삼각형은 오른쪽에 이렇게 조그만 삼각형하고 왼쪽에 이제 큰 직각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AC 위에 한 점 D가 있고요. 여기에 D를 잡아서 그 다음에 평행하게, 그 다음에 C를 지나고 수직, 직선이 만난 점을 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장선이 보여야 돼요. 여기가 수직이 됐으니까 원 위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수직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여기까지 연결해서 이게 지름인 거를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이게 안 보였으면 참 안타까운데 이걸 뭐 안 보였어도 풀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 원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평행이라고 하니까 뭐 요 각이랑 같은 요 상황까지는 되겠죠. 평행이 나오면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평행이 나오면 닮음, 그 다음에 닮음과 각, 두 개야. 닮음과 각. 그래서 각이 같다, 이런 거 그냥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원의 중심하고 당연히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를 뭐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2세타가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은 풀이가 이제 여러 개로 바뀌게 돼요. 하여튼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하여튼 뭐 이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CED의 외접원의 반지름인데, CED면은 CED 이상한 삼각형이지. 이렇게 된 삼각형에 외접원의 반지름인데, 외접원의 반지름 3루트 2야.
그럼 당연히 사인 법칙을 쓸 건데 사인 법칙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각은 당연히 6이야. 평행에서 우리가 각을 6을 잡았으니 당연히 사인 세타 분의 여기에 있는 C, D의 길이가 2 곱하기 3루트 2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뭐 요거를 이제 푸는 거는 뭐 별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혹시 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나 봤더니 구할 수 있죠. 여기가 6이잖아. 6분의 이렇게 4루트 2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사인 세타가 6분의 4루트 2가 되고 이쪽을 곱하면 이 CD의 길이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CD 길이가 나오면 삼각형에서 두 개의 변이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너무 좀 작아갖고 다시 이렇게 C, D, A 여기가 4루트 2 여기가 이거 길이 구하면은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각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파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되죠.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야. 우리는 사인 값도 알고 있으니 코사인 값도 당연히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코사인 제곱칙을 이용을 하면 그냥 쉽게 구합니다. 나머지는 산수예요, 산수. 그래서 어려운 듯한데 쉬운 문제야. 그래서 사인 법칙 한 번, 코사인 법칙 한 번 쓴 것밖에 안 돼. 전체적으로 보면 사인 법칙 한 번, 코사인 법칙이에요. 근데 뭘 숨겼어? 각을 숨기고 평행에서 각을 숨기고 길이를 숨기고 이런 정도밖에 안 돼. 자,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풀이의 방법 중에는 좀 몇 개가 있는데 이쪽으로 보조선을 그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에 대해서 여기가 세타가 되고 여기가 세타더 여기가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각의 입장에서 이쪽 각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현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각이 이게 좀 어려운데 요렇게 수선의 반을 내리면은 여기 각이랑 이제 이쪽 각이랑 또 같아지지. 이쪽도 한번 시도를 해봐.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길이를 구하고 나면 CD가 여기가 아까 4였지. 이게 6분의 2가 돼요. 6분의 2. 그래서 여기 각이 3분의 1 사인 값입니다. 그래서 이쪽 각으로 이제 바꿔갖고 들어가면은 길이 또 하나가 있어. 하여튼 뭐 기본기로 푸는 문제라서 뭐 풀이도 뭐 한 3, 4개쯤 돼. 뭐 뭘 해도 풀리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산이 맞냐 적으냐 그 차이야. 자, 하여튼 조금씩 바꿔놓은 문제가 또 있으니까 많이 풀어보시고 넘어갑시다. 19번 정도 가보죠. 19번 수열 문제. 수열 절대값도 한번 해야 되는데 수열 절대값을 6평전에 한번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못했네. 자, 해봅시다. 공차가 정수예요. 엄청 중요한 조건이지. 공차가 정수예요. 정수. 그 킬러 문항 중에서 공차가 정수 이렇게 나왔을 때 제일 많은 답이 나왔던 그 통계를 내면 그 등차 수열에서 공차 정수 그다음에 등차 수열 했을 때 제일 어려운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공차는 1, 2, 3이에요. 1, 2, 3. 놀랍게도 수능 교육청 평가원 뭐 다 털어갖고 1, 2, 3이 제일 많았어. 여기 답은 뭐게? 여기는 공차가 1, 2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희들 문제 풀다가 공차가 정수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한번 찍어봐. 이게 뭐 1로도 찍어보고 2로도 찍어보고 3점도 찍어보면은 대부분 답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런 거 풀어. 그냥 이렇게 막 한번 찔러봐. 어차피 뭐 어려워서 안 풀릴 것 같으면 공차를 한번 찍어보세요. 자, 일단 이제 AN과 BN 있는데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AN이라는 수열이 있고 AN에 대한 직선에 대한 성질과 그 다음에 BN에 대한 이런 성질인데 어느 게 위에 있고 어느 게 아래에 있습니까? 하면은 아직은 몰라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해보고 뒤집어도 보는 거야. 이 첫 번째 항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A1, B1이 돼. 여기 차이가 5래. 그게 이제 가에 대한 조건입니다. 대충 이렇게 뭐 이게 뒤집힐 수도 있어요. 자, 근데 n번째 항을 집어넣었더니 나 조건에서 AM 빼기 BM이 0이라는 얘기거든. 같은 값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M이에요. 그리고 M 더하기 1을 집어넣었더니
B 더하기 M이 더 커야 돼. 지금 여기서 보면은 B 더하기 M이 여기 M 더하기 1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안 되네. 그치? 미쳤구나. 여기 B가 여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바꿔. 여기를 BN으로 놓고 여기를 AN으로 놓읍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지. 맞나? 여기가 BN, 여기가 AN, M을 집어넣으면 0, 차이 5, B, M 더하기 1이 A의 M 더하기 1보다 크다. 이 정도 됐죠? 자, 됐습니다. 이 정도가 됐고, 이 차이가 5가 났어요. 차이가 5. 자, 그 다음에, 시그마에 1에서 M까지의 AK가 9가 되있대. 9. 등차 중앙 같은 거 이용하면 좋은데, 이게 뭐 가운데 값이 뭔지 모르니까, 자, 이제 찍어봅시다. 자, 다시 정리할게. A1 빼기, 그러고 나니까 가에서 A1 빼기 B1이 그냥 양수네. B1이 5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AM 빼기 BM이 0이 돼야 돼. 자, 공차가 정수래요, 둘 다. 공차가 정수. 5, 0이야. 그럼 n번째까지 갈 때까지 얘네가 0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니? 이 수열을 통째로 잡는 것도 되게 좋고, 어차피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 뺀 거 등차 수열이잖아? 여기 5에서 0을 만들어주면 돼. 5에서 0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이 수열이 5, 4, 3, 2, 1, 0 이렇게 떨어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공차가 2라고 보면은 5, 3, 1, 마이너스 1 해야 되는데 0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탈락이고, 4칸으로 가도 어차피 0이 안 나오죠. 그러면 5, 0, 마이너스 5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M이 이제 문제에서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갖고 요것도 안 돼. 이게 두 번째 항이 A2에서 B2 빼기 0이 돼버리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이게 답이 돼. 이게 답이다. 그래서 결론은 AN 빼기 B N이 5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N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6 이렇게 하면 되죠.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5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M을 집어넣으면은 0이 되니까 M은 6번째 항이 될 것이고, M을 집어넣어서 0이 되려면은 M은 6번째 항이 될 것이고, 이렇게 잡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요 이제 등차 수열을 잡는 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막히면은 이게 좀 안타까운데, 지금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항에서부터 N이 6인 걸 찾아냈어. 6을 집어넣으면 0이 돼요. 그래서 B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K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1에서 6까지 AN 여기가 이제 여기가 9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넘어가면 N 빼기 6을 계산을 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시그마의 6까지 AK는 따로 9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뭐 집어넣으면 1, 2, 3, 4, 5까지 더하는 거잖아. 15가 될 거고, 두 개를 합치면은 빼는 건가? 9에서 빼기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15니까 9에서 빼기 15를 하면은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자, 뭐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빼기에 대한 수열을 따로 잡는 것보다도 지금 요것도 되게 이제 무서운 게 그냥 킬로모랑 이런 걸로 나오는 게 아니고 12번인가? 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평범한 4점으로 이렇게 훅 하고 나왔어. 얘도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이제 등차 수열 요 절대값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거는 나중에 한번 더 합시다. 이 정도 보고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 안 되면 뭐 아까 되겠지만 공차가 1, 2, 3 중에 잘 찍으시면 돼요. 자, 22번은 그냥 계산인데 이것도 어렵지. 그치? 이거 뭐 힌트만 주면 이거는 AN과 SN이 나왔으니 SN 빼기 SN-1은 AN이라고 하는 애를 쓰시고, 초항이 항상 문제가 돼. 초항을 잘 살려주시면 산수입니다. 산수.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25번은 오늘 한 거랑 똑같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일부러 유사번학을 넣은 거예요. 오늘 테스트에. 근데 안타깝게도 25번. 첫째 항이 자연수 똑같은데, 진짜 똑같은데 이거. 너무 안타까워. 3분의 AN이 3의 배수. 3의 배수면 3으로 나눠주고 3의 배수가 아니면 3으로 나눠주는데 제곱을 해갖고 더하기 5까지 하고 3으로 나눠주래요. 대충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다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3의 배수가 되면 그냥 3으로 나눠버리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우리 조금 전에 했던 테스트에서 했던 거랑 거의 같은 구조죠. 요거 푸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4가 3의 배수 일단 이대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A4가 3의 배수라고 해봅시다. 3의 배수라고 가정을 하면 3의 배수면 이제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그럼 넣으면 돼.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가 3분의 A5가 여기서 더하기 3분의 A4가 되고 얘가 5가 되는데 이게 3분의 4A가 되고 A4가 이상한 숫자가 나오지 유리수가 나와요. 좀 뭔가 좀 이상한데 3분의 3 5, 15 4분의 15지 이렇게 유리수가 나오는데 이게 첫째 항이 자연수면 그 다음 번째 여기다가 집어넣고 숫자들을 계속 돌렸을 때 얘네들 계속 뭐 자연수가 나와줘야 되고 첫째 항이 자연수에 대해서 3의 배수인 경우만 3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이거는 이제 3의 배수가 아니면 숫자를 조금 이제 감각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다 그냥 뭐 1, 2 이런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봐. 그러면 3의 배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3의 배수가 돼서 다 이제 3의 배수가 돼서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3의 배수일 때는 이제 A에는 3K로 세팅하듯이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3K 더하기 2랑 3K 더하기 1 더하기 2가 있는데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보시면 이거 계산하면 이거 9K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6K 제곱에 6K에 그 다음에 1 더하기 5니까 6이 되죠. 3으로 나누면 요거 3으로 나눠지고 요거 3으로 나눠지고 요것도 3으로 나눠져. 그래서 자연수가 나와요. 이쪽도 자연수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정도의 이제 상식을 가지고 풀면 돼요. 자, 하여튼 이쪽은 모순이 되니 이제 A4는 3의 배수가 아니게 됩니다. 3의 배수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이쪽을 풀면 돼요. 3분의 A4 제곱 더하기 5 그 다음에 여기 A5고 여기 A4를 더해서 5인 걸 풀어냅니다. 이걸 풀어내면 A4가 그냥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된다고 칠게. 아까 한 거랑 비슷하니까. 그래서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A5부터 해서 A1의 값의 합이니까 A4, A3, A2, A1까지 쭉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얘가 2가 되면은 합쳐서 5니까 얘가 3이 되고 2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뻗어가면 됩니다. 또 3의 배수일 때랑 아닐 때로 그냥 계산만 이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여기가 6이 나오고 1이 나오고 이렇게 뻗어 나가시면 돼요. 좀 얘는 계산으로 마지막을 좀 정리하시면 돼요. 이런 스타일은 하여튼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방향 잡아줬으니까 31번 가보죠. 31번 매우 어려운 매우 어려워. 근데 킬러 번호이 아니었어요. 하여튼 뭐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자, 무서운 말입니다. 두 다함수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이제 K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도 인술 작업이 된 것 같은데 자, 일단 항등식에 대한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3이 그 다음에 gx랑 곱해져 있고 x 세제곱 더하기 2x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수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 밑에 있는 극한식하고 같이 가면 좋겠지. fx 빼기 gx 분의 g의 x 빼기 1에 곱하기. 이게 수렴이 되고 수렴이 돼야 값이 수렴하는 거야. 값이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연산이 안 돼요. 자, 여기 이제 아주 강한 힌트가 나왔지. 이게 수렴의 상황이 여기 이제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대충 차수가 두 배이니 여기 fx가 1차, gx가 2차, 얘가 2차, 4차가 되면은 또 되는데 이게 4차가 되는 순간에 이게 5차가 되니까 뭐 왼쪽 오른쪽이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fx는 1차, gx는 2차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되고 왼쪽이 2차식이니까 g가 여기서 2차에 여기 곱해져서 3차가 되고 얘를 없애줘야 돼. g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나와요. 요 놈을 없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플러스가 나오죠. 이제 마이너스 2로 시작하는 형태가 될 거고 인수를 이제 좀 잡아봅시다. 인수를 잡을 건데 이게 항등식이야. 항등식. 이렇게 항등식이고 여기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 게 좋아요. 자, 일단 0은 보이죠? 여기 0. 인수로 0을 집어넣으면 0, 0, 0, G0은 0이 됩니다. G0은 0. 그러면 X라는 인수를 가져요. G0은 0. 그리고 2를 또 집어넣어. 2. 그냥 저는 2는 왠지 모르게 그냥 집어넣고 싶어지면 돼. 이 주변의 숫자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2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G의 2는 여기가 2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1이 돼서 G 1이 나오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2FE 여기서 숫자가 나오게 되고 FE랑 아니구나.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가 되는구나. 없어지면서 G랑 FE가 이렇게 같아집니다.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힌트를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요. 사실은 이제 극한식이니까 X는 2를 집어넣는 힌트를 못 봤다라고 해도 여기서 이제 2를 집어넣는 거를 모른다고 해도 대충 여기가 분모가 0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원래. 이게 인수가 아니면은 이걸 낼 리가 없어요.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되니 여기다 집어넣는 2를 집어넣는 G1도 0이 돼야 돼. 그럼 이건 이제 끝난 거죠. 요놈은 X 빼기 1 이렇게 인수가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으면은 F도 나오게 돼요. F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6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산수를 해서 K를 딱 잡아내시면 돼요.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평범한 4점으로 나와서 되게 당황스럽게 했던 문제입니다. 자, 문제 아마 찐킬러 문항들만 좀 남은 것 같은데 34번 봅시다. 34번까지는 해설을 하고 40번은 모르겠어요. 40번 해설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49번도 일단 뭐 여기 34번까지는 합시다. 이게 킬러 문항이 아니었어. 이거 킬러가 아니에요. 21번인가 그랬는데 방금 전에 한 게 더 어렵대잖아. 이게 7짜리고 34번은 어려운 6짜리야. 무섭죠? 하여튼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3차 함수가 있어요. 3차 함수가 있고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fx에 t, ft에서 접선의 y절편이 gt야. 이게 fx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t, ft에서 접선의 y절편이 gt인데 이 gt가 이제 접선의 y절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관계식이 이렇게 돼. f의 k라고 하는 애랑 g의 k가 0이 되는 k가 무려 2개나 있네. 2개가 이걸 만족한답니다.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절대값 나오면 항상 근이라고 해요. 근. 이걸 다시
해석을 하면 K는 함수값이지. 그러니까 이게 0이 나오려면 얘도 0이 나와야 되고 얘도 0이 나와야 돼. 괜찮아? 그럼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함수값이 K에서 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근에 대한 얘기야. 그럼 이걸 다시 쓰면은 이게 접점에 대한 이게 얘기인데 FK, GK를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개수는 2. 여기 K랑 같은 K지. 문자를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접선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게 접점하고 관련돼. 접점. 하여튼 뭐 해석이 어려운데 접선이라서 여기 K가 점이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다시 접점에서의 함수값이 됩니다. 함수값이 당연히 0이고 함수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접선의 y 절편이지. y 절편도 0이 돼야 돼. 이런 해석이야.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나 했더니 그냥 우리 3차 함수도 찍을 때 근 두 개짜리를 제일 많이 찍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자, 함수값이 0이 되는 값은 두 개야. 이렇게. 이게 K가 두 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접선을 만들면 이렇게 되고 당연히 이건 절편이 0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도 접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접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절편이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가 Y축이 돼요. Y축. 이런 그림이 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끝나요. 이 개형을 잡으면은 이제 거의 다 해결된 거고 여기에서 이제 식만 이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요거를 식으로 가는 것도 한 번만 연습을 해볼게. 자, 절편의 방정식이 자, 다시 볼게요. Y는 F 프라임 T에 X 빼기 T 더하기 F T인데 Y절편이면 X에 0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G T가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GT는 FT 빼기 T의 F 프라임 T예요. 이렇게 돼. 자,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볼게. 그냥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갖고 해석했지만 식으로도 필요는 해. 자, 그러면 여기다 넣을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F의 K라고 하는 데는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요 놈도 여기에 T 대신에 K를 집어넣어야 돼요. 같이 들어간 거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F의 K 빼기 T의 F 프라임 K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0이 되려면 얘도 0, 얘도 0이에요. 이렇게. FK가 0이면 여기 FK가 0이지. 그 결론은 T의 F 프라임 K가 아니 이 T가 왜 바뀌었습니까? K 이렇게 돼야 돼. 자,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FK는 0인 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자, 일단 이거 풀 때 K가 0이면 어떻게 돼요? K가 0이면 K가 0이고 요거 F K가 0. 이 상황이 이거야. K가 0이고 FK가 0. K가 0 여기. K가 0이고 FK가 0. 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0이 아니면 이건 무조건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얘가 0이니까 F' K가 0이어야 돼요. 근데 대전제가 이거야. 이거이면서 동시에 FK가 0이야. 이건 중근이잖아, 중근. 함수값이 0이면서 기울기도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 점을 대수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두 개를 읽어줄 수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식을 만들어내는 게 또 문제인데, 이제 식을 만들어내면 이제 뭐 됐지, 뭐 fx는 x의 x 빼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만들고 gx 만들고 여기서 gx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f1하고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f1하고 g1에 대해서 4f1 g1 걔가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하시면 이 알파를 미지수 하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할게요. 문제가 되게 좋아 이게 잘 만들어놨어. 40번은 이거는 원하는 사람만 내가 따로 해줄게. 상당히 어려워서 불연속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끊어줘야 돼요. 힌트만 좀 줄까?
힌트만 좀 중간까지만 힌트만 줄게. 40번. 아예 그냥 이게 초반 난이도가 높아갖고 시도를 못할 것 같잖아. 40번을 보면 hx는 1차 함수 2개가 연결되어 있고 이게 뭐 연속인지 아닌지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갖는 4차 함수래. 대충 뭐 이런 4차 함수가 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fx고, 근데 이게 gx가 절대값 씌운 게 fx래.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되거든. gx에다 절대값 씌운 게 fx래. 자, 일단 fx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치? 그럼 이 상황이 우리 그 함수 선택형 문제에 이제 조금 더 진화된 버전인데, 그냥 요런 정도 해볼게. 이렇게 4차 함수를 요런 정도를 그리고 뒤집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자, gx를 그린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게 gx가 아무런 조건이 없어. 연속 함수다라는 조건이 없고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없고, 그래서 이 gx가 놀랍게도 또 불연속 함수야. 더 무섭죠. 불연속 함수의 개형은 무한계잖아. 그러니까 gx가 사실은 뭐 이렇게 그려졌다가 다시 뭐 이렇게 그려졌다가 중간에 끊어져갖고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fx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개형이 너무나 많은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찾습니까?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극한을 좀 해석하면 돼요. 0 플러스가 됐을 때 p분의 g에 x 더하기 t, 이건 뭐 별거 없어. 오른쪽 기울기야. 오른쪽 기울기라서 얘가 g 프라임, 요거 t가 0으로 가는 거니까 x 플러스가 됩니다. 얘가 f 프라임 x인데 이것도 똑같이 절대값을 해석하면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g의 오른쪽 기울기는 양수형이에요. gx는 증가해야 돼. 여기다가 얼떨결에 그려놨는데 증가 형태로 식을 만들려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불연속을 만들어주고 다시 또 기울기가 양수인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걸 찾아내는 거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여튼 이제 이 4차 함수의 개형을 좀 완성만 시키시면 돼. 하여튼 뭐 이게 최초의 시도였어. 불연속을 가지고 함수 선택형 문제를 내는 거. 여기까지 힌트 줄 테니까 아예 시도도 못한 친구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새로운 문제가 또 시작해. hx를 가지고 이제 곱해서 연속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근을 만들어야 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은 우리 이제 또 수업 시간에 한번 했어요. 수업 시간에 한번 했던 거라 뭐 복습으로 또 한번 해봅시다. 복습으로. 뭐 가볍게 얘를 이제 풀어내는 방법이 있었고, 이걸 막 계산으로 이제 때려 찍는 방법이 있었고, 그치? 풀이를 그때 한 3개 정도를 알려줬었는데 아마도 다 까먹겠지? 자, 해봅시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어요. 4차 함수가 2분의 1x하고 그 다음에 0에서 접하는 건가? 0에서 접하고 이렇게 됐는데 S1과 S2가 같다고 합니다. 0의 A의 B. 자, A, B의 길이가 루트 5. 뭐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루트 5는 해석하는 거 별거 없죠. 여기 길이가 2, 여기 길이가 1. 요 만나는 점을 뭐 여기 알파로 놓으면 여기가 알파 더하기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를 이제 정적분하고 면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면적이 같다를 이걸 이제 정적분으로 해석을 하지. 여기 직선하고 관계에 있어서 fx랑 2x 마이너스 2분의 1x라고 하는 애가 f가 이 위쪽에 있을 때는 이제 fx 빼기 2분의 1x를 하면 요놈은 양수로 적분이 돼.
양수로 적분이 돼서 정적분이 플러스가 되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직선이 위쪽에 있고 fx가 아래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음수가 돼요. 그래서 0에서 알파 더하기 2까지 dx가 0이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양수가 된 정적분이 이쪽에서 음수가 돼서 0이 돼야 된다. 면적이 같으니 뭐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게 이제 기본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식을 만들면 돼요. fx 빼기 2분의 1 x라고 하는 애는 최고창의 개수는 1로 나와 있고 만나는 점이 0과 알파와 알파 더하기 2. 그럼 0과 x 제곱 x 빼기 알파 더하기 2 얘를 이제 적분을 해야 돼. 0에서 알파 더하기 2 dx가 0이 되는 거를 일단 열심히 이제 정말 씩씩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 말 그대로 진짜. 그랬을 때 얘를 계산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스킬이 많단 말이야. 첫 번째 스킬은 함수를 찢어내는 거야. 함수를 찢어낼 때 우리 이런 방법들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4차 함수 면적 공식을 알아야 이거를 함수를 찢어내는 의미가 있거든. 면적 공식을 모르면 찢어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4차 함수 면적 공식은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적분하는 면적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3중근의 근 하나짜리 이렇게 되는 면적 공식이 있어. 이게 근에 따라서 바뀌는데 이게 이제 중근, 여기도 근이 2개짜리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2차 함수나 3차 함수 면적 공식을 할 때도 똑같아요. 여기 근 하나라서 여기 간격이 면적 공식을 제어를 하잖아. 2차 함수는 적분하면 3차가 되고, 간격에 얘는 6분의 1 절대값이 있는데 이 도대체 6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온 거니? 이거야. 이게 3에서 온 거야. 3팩토리얼에 근 하나 1팩토리얼 이렇게 된 거야. 3차 함수는 이렇게 된 거지. 근이 2개 1개예요. 그래서 요거의 간격의 4제곱인데 4팩토리얼을 밑에다 깔고 2팩토리얼 1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12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테크닉으로 들어가려면 이 공식을 알아야 돼. 그래서 얘는 5팩토리얼분의 2팩토리얼이고 얘는 5팩토리얼분의 개수가 이렇게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이거를 이제 함수를 찢어내야 되는데 이게 알파랑 근이 없잖아. 알파 더하기 2는 있는데 그래서 얘를 강제로 x 빼기 알파 더하기 2 더하기 2로 얘를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에 요렇게 얘네 이렇게 빠져나오면 인테그랄 하면서 알파 더하기 2까지가 x제곱에 이렇게 곱해지니까 x 빼기 알파 더하기 2의 제곱 dx가 되고, 그 다음에 이 2는 따로 나오면 요거 이렇게 되면 0에서 알파 더하기 2의 더하기 2지 2의 x제곱에 x 빼기 알파 더하기 2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중근에 대한 그래프니까 여기에서 와서 5팩토리얼분의 2팩의 알파 더하기 2가 간격이지 0에서 알파 더하기 2니까 이거에 4차 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5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2배, 이거 3차 함수에 대한 면적 공식 쓰는 거야. 3차 함수는 0과 알파 더하기 2에 대한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 이 면적 공식에다가 이거 정적분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얘는 12분의 1의 간격 알파 더하기 2의 4제곱이지. 4제곱. 얘가 0이다를 풀어. 0이면 이렇게 같아지면서 이게 막 없어지고 이거 4제곱 이거 다 없어지고 알파는 하고 간단하게 풉니다. 하여튼 이런 방법이 있고 이거를 이제 함수값의 넓이가 함수값의 이 함수의 이제 정적분이 함수의 이제 높이차로 이루어지는 걸로 얘를 풀면은 일단 이거는 넘어갑시다. 자, 이 정도까지 하세요. 5차 함수의 뭐 비율까지
너희들이 뭐 하려고 할 때는 아니니까 이 정도 합시다. 방학 때 할게요. 방학 때. 오차함수 비율을 알면은 그냥 3대2 비율이 그냥 딱 떨어지는데 그거는 일단 궁금한 사람은 물어보시고 52번조차도 얘는 어려웠어요. 이게 속도, 가속도, 위치, 속도, 가속도 이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거 뭐지 하면서 애들이 풀면서 이거조차도 막 틀리고 난리가 났어. 실제로 얘도 이것도 그냥 설명해 봅시다. 이것도 요 정도는 근데 맞춰야 돼. P하고 Q가 운동을 보면 V 함수에 얘는 일단 V원T는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됩니다. 3t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V2는 아직 몰라요. V2는 몰라. 얘는 MT 빼기 4인데 여기서 이제 트릭을 집어넣는 게 T는 0에서 2까지 얘는 그냥 종족분 하면 돼. 별거 없어요. 근데 요 놈이 문제야. 이게 마이너스 4에서 시작을 하거든. 마이너스 4에서 여기 절편이 마이너스 4 기울기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얘랑 얘의 이동거리 움직인 거리가 같아야 돼.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얘가 이렇게 돼서 2까지 와서 얘랑 면적이 같을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크로스돼 갖고 요 면적과 요 면적을 더해서 같아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 케이스를 두 개를 나눠야 돼. 하여튼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요렇게 걸어놓으니까 뭐 애들이 막 다 난리가 나갖고 이게 모든 왜 모든 M이지 하다가 그냥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요놈 때문에 시간을 막 써가고 뒤에 있는 거 뭐 건드리지도 못하고 난리가 났었어. 하여튼 뭐 이렇게만 힌트를 줄 테니까 힌트를 알면 되게 쉬운데 게다가 이거 뭐 삼각형 면적을 구하는 거는 이게 n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삼각형 면적으로 그냥 구하는 게 편하고 해설에는 보면은 이게 m이라고 하는 애가 2보다 크냐 작으냐로 나눴는데 왜 2가 경계가 되냐면 여기 끝점 있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2분의 4지 여기가 2니까 2분의 4가 돼서 기울기가 2일 때까지와 2보다 커질 때까지는 요게 이제 면적을 구하는 방법 정적분에 대한 면적을 구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2를 경계를 해놨어요. 해설로 질문이 많아서 이게 도대체 왜 2를 경계를 합니까 하는데 자, 요 정도 합시다. 요 정도.